원피스 1150화는 여러모로 충격적인 장면들을 선보이며 최종장의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과 이를 통해 제기되는 가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150화의 표지에서는 야마토를 따르는 울티어 페이지 1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울티어 페이지 1이 야마토의 사무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오뎅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무라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뎅의 평행인으로 여겨지는 야마토 역시 자신만의 사무라이들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이죠. 다음으로 주목할 주요 장면은 엘바프에 강림한 이무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문점은 왜 이무는 굳이 군코라는 다른 인물에게 빙의하여 등장했는가입니다. 오로성은 에그헤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타난 만큼 세계 최고 권력자인 이무 역시 상황 정리를 위해 엘바프에 직접 강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무는 굳이 군코의 몸을 빌려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무 본체에 어떤 제약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무 본체에 어떤 제약이 있다는 가설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 가설, 자신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에 묶여있다. 이무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면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마리주아의 특정 장소나 허의 옥자에 있는 어떤 에너지원 혹은 고대의 장치에 의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지거나 소멸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설, 마리주아에 봉인되어 있다. 어쩌면 이무는 과거 어떤 존재에 의해 마리조아에 봉인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허의 옥자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이무를 봉인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이무가 완전히 봉인에서 풀려나기 전까지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즉, 이무는 직접 움직일 수 없기에 오로성이나 다른 존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몸에 빙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혼자서 엘바프를 초토화시킨 군코를 통한 이무의 힘은 100%가 아닐 확률이 높겠죠. 또한 이무는 성지 마리조아가 불바다라며 엘바프에 등장했는데, 이는 자신이 갇혀있는 장소인 마리조아가 공격받거나 위험에 처하면 이무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분노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주 마리조아에서의 사건들은 이무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며 추후 루피 일당이 마리조아에 도달했을 때 이무의 봉인을 풀거나 혹은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의 스토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이무가 굳이 빙의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요 장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주목할 장면은 악마 형태로 변해버린 군코로 빙의한 이무입니다. 악마 형태로 변해버린 군코에게 빙의한 이무의 모습을 보며 이무는 확실히 악마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무는 악마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사람 열매 모델 사탄과 같은 악마와 관련된 능력을 가진 존재일까요? 이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악마에게 몸을 빼앗긴 자. 이 가설은 이무 본체는 800년 전의 인간이지만 어떤 이유로 악마와 계약을 맺거나 악마에게 몸을 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무가 군코에게 빙의한 장면은 이무가 악마에게 몸을 뺏긴 자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무 본체가 마리조아에 묶여있거나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활동을 위해 타인에게 빙의하는 방식을 쓸 수 있고, 이때 빙의하는 존재가 악마 그 자체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무나 군코는 악마 사탄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또한 군코에게 빙의한 이무가 신의 지배를 받는 게 무슨 뜻인지 직접 보여주마라고 한 선언은 이무의 행동이 어떤 신의 지배 혹은 악마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두 번째 가설, 사람 열매 모델 사탄 능력자입니다. 이 가설은 이무가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이라는 환수종 악마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악마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태양신을 모델로 한 사람 열매가 있다면 반대격으로 사탄과 같은 악마적인 존재를 모델로 하는 사람 열매가 존재할 확률이 역시 크겠죠. 여러분들은 이무 악마 능력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제 최종 가설은 두 가지 가설 모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무가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을 먹었지만 악마에게 인격을 뺏긴 자라는 것입니다. 베가펑크가 루치의 각성 형태를 설명하며 언급했듯이
동물계 악마 열매 각성은 본래의 인격이 열매에게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모가 사람 열매 모델 사탄과 같은 극단적으로 강력하고 악마적인 존재를 모델로 하는 열매를 먹고 각성했다면 베가펑크가 말한 경우처럼 이모 본래의 인간적인 인격이 사탄 모델의 본능이나 특성에 잠식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모는 800년 전 인간으로 밝혀졌지만 인간이 아닌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도의 잔혹함, 세계에 대한 통제 욕구,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 보이는 모습 등이 열매의 악마 본능에 인격이 잠식된 결과로 설명될 수 있겠죠. 이는 이모 본체는 800년 전부터 살아온 인간이지만 각성한 악마의 열매 능력 때문에 더 이상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이 가설대로라면 루피도 인격이 뺏길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브로기를 강제로 악마화시키는 이모입니다. 여기서 일단 주목할 건 브로기가 악마가 되면 동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엘바프의 한 가지 떡밥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엘바프에서는 로키가 자신의 아버지인 헤럴드 왕을 죽였고 이로 인해 로키는 구제불능 쓰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피스 이야기 속에서는 특정 인물이 악당으로 소문나 있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 나중에 밝혀지는 진실은 소문과는 다른 동정적이거나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키의 경우도 이러한 클리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1143화 로키는 아버지를 죽인 로키를 원망하는 하이루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리를 갖고 죽였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이는 로키가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했지만 단순한 증오나 왕위 진탈을 위한 사리 때문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였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성소 헤럴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장면, 그리고 로키의 말 속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데 1150화에서 세계정부 최고 권력자인 이모가 브로기와 같은 엘바프 거인들을 강제로 악마화시키고 악마의 계약을 맺게 하여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충격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모가 생명체의 본질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즉 로키가 아버지를 죽인 이유는 헤럴드 왕 역시 과거 이모의 능력에 의해 강제로 악마화되었고 헤럴드가 자신의 의지를 잃고 복주하며 엘바프의 극심한 혼란과 위협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리를 갖고 죽였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라는 로키의 대사는 바로 이 비극적인 운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악마가 되어버린 아버지를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를 멈추기 위한 행동이었기에 사리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생각해볼 것은 야르의 머리에 박힌 헤럴드의 검입니다. 이 떡밥을 통해 야르는 배신자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1150화에서 이모가 야르를 죽이라고 지시한 것은 야르는 로키와 함께 악마화된 헤럴드 왕을 죽임으로써 이모의 계획, 악마화된 왕을 통한 엘바프 통제 등을 좌절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야르는 이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뜻을 거스른 방해꾼이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엘바프의 숨겨진 역사, 지하의 거대한 밀짚 모자와 엘바프의 연관성을 생각해본다면 세계정부가 엘바프에 간섭할 동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모의 악마화에서 또 하나 생각해볼 게 있는데 1150화에서 이모가 브로기 등을 악마화시켰을 때 그들의 신체에 뿔이 솟아나고 거대해지는 듯한 변화가 묘사되었습니다. 마치 고대 거인족처럼 말이죠. 어쩌면 800년 전 고대 왕국과의 싸움에서 혹은 그 이전 시대에 이모가 자신의 능력으로 특정 인간이나 종족을 강제로 악마화시켰고 이들이 고대 거인족의 기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모에게 악마화된 존재들이 번식하여 고대 거인족이라는 특수한 종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헤럴드 왕이 고대 거인족의 악명 때문에 뿔을 없앴다는 것은 악마화된 존재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죠. 이 가설대로라면 생각해볼 것은 카이도입니다. 카이도 역시 고대 거인족처럼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도의 종족이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죠. 즉 카이도 역시 악마화된 혈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연 고대 거인족 카이도 이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